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때 내 돈을 아낄 수 있고 내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될 때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죠. 그건 바로 부동산 등기 이전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법무사를 이용해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셀프 이전을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법무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연결시켜 준 법무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법무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법무비용 영수증을 보고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액이 첨부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비교를 받으시고 이용하시면 굳이 어렵게 전화하셔서 깎아달라 한다 하지 마시고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잔금일에 법무사를 불러서 이용하시게 된다면 합당한 금액으로 등기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죠. 그 후에 핸드폰으로 구글을 통해서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무통을 다운을 받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실행이 되고 부동산 등기 견적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등기 중에 우리는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럼 아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견적 요청을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매매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예정일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잔금 예정일에 법무사도 같이 오셔서 그 서류를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금 예정일을 되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계약서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하게 되면 내 견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이용할 때 견적을 넣었던 사례들인데요. 평택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이 1억 4,500만 원이죠. 이렇게 두 개의 비교 견적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견적서가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렴한 금액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지 않아서 견적서를 작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 6억 7천만 원의 거래 금액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물건일수록 이렇게 많은 견적을 보내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견적을 넣게 되면 계약서가 나오고 제출된 견적서 목록을 체크해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 이경모 사무소에서는 216만 9천 원대가 나왔고, 그리고 법무법인 창이라는 곳에서는 201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인데도 등기 이전 비용이 약 15만 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이게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 아니죠. 이런 어플을 잠깐 켜서 비교 견적을 받는 것만으로도 15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재만 하면 이렇게 비교 견적을 보내주고 후에 내가 이 법무법인을 이용하겠다 하면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잔금일에 부동산에 법무사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도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물건은 또 상가네요. 네, 상가 물건도 제가 매수할 때도 이렇게 법무통을 통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서를 보냈더니 많은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약 8개의 법무사에서 견적서를 보내줬는데요.
매매 금액이 높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견적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100만원대 다 줬는데 이 박태일 법무사라는 곳에서는 2,900만원대를 이렇게 견적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등기 비용으로 약 200만원이나 저렴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200만원을 저렴하게 했는데요. 200만원이면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 물건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진행하죠? 우리가 경매 물건을 진행하게 되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연결시켜준 법무사에서 우리에게 법무 비용 영수증을 보내주죠.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우리에게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 영수증을 딱 보고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대출을 진행해 주시는 분들의 수수료도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점도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비용 안에서도 조금 더 과하게 첨부가 됐다라고 하시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빠지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좀 과다하게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럼 경매 물건을 진행하는 법무사에서 확인을 한번 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진행하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많이는 빼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협의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빼드릴 테니 이렇게 진행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화 한 통으로 벌써 몇십만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단돈 10만 원에서 최대 몇십만 원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경매 낙찰을 받은 물건 같은 경우도 법무 비용을 보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전화를 하셔서 협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매 물건 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를 매수할 때 부대 비용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이렇게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좋고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